우주호텔, 글 유순이, 그림 오승민. 할머니는 공터 구석진 곳에 꾸부정하게 앉아서 폐지를 묶고 있었어.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손놀림은 느려지지 않았지. 다 묶은 폐지꾸러미를 손수레에 싣고 할머니는 혹시 하나라도 빠질까봐 다시 한번 노끈으로 단단히 묶었단다. 할머니는 손수레를 힘껏 끌었어. 뒤에서 보면 수수깡처럼 마른 할머니가 손수레에 밀려가는 것처럼 보였지. 할머니는 머리를 수그린 채 땅만 보며 걸었어. 할머니는 자신의 나이만큼 늙지 않은 건 눈뿐이라고 생각했어. 웬만한 것은 다 보였지. 껌종이, 담배꽁초, 빨대, 어딘가에 박혀있다 떨어져 나온 녹슨 못. 그리고 갈라진 시멘트 틈도 보였어. 할머니는 이리저리 땅을 살폈어. 종이를 찾는 거야. 무게가 조금 나가지 않을 것 같은 작은 종이라도 할머니의 눈에는 무게가 있어 보였거든. 그래서 점점 더 등을 납작하게 구부리고 땅을 뚫어져라 살피게 되었어. 그럴수록 할머니는 하늘을 쳐다보는 일이 줄어들었지. 어느 날부터인가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까맣게 잊게 되었단다. 그런 할머니를 사람들은 종이 할머니라고 불렀어. 종이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고 채소 가게로 갔어. 채소 가게 주인은 아침마다 배달되는 채소들을 가게 안에 들이고 빈 상자를 가게 앞에 놓았어. 그 상자는 종이 할머니의 거였어. 이 동네에는 폐지를 주워서 파는 노인이 여럿 있었는데 노인마다 빈 상자를 거두는 가게가 따로 있었거든. 종이 할머니는 이 채소 가게에서 나오는 상자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여기에서 반창거리는 사곤 했어. 그런데 그 가게 앞에 칠이 벗겨진 낡은 유모차가 서 있었어. 그리고 작고 뚱뚱한 할머니가 가게 앞에 쌓인 빈 상자를 유모차에 싣고 있는 게 아니겠어? 종이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 자기 상자를 처음 보는 노인이 가져가니 놀랄 수밖에. 종이 할머니는 젠걸음으로 다가가 작고 뚱뚱한 할머니의 뒤통수를 대고 소리쳤어. 이 상자는 내 것이여. 이 가게 주인이 나더러 가져가라고 내놓은 거야. 작고 뚱뚱한 할머니는 흠칫 놀라 뒤돌아봤어. 그런데 정작 놀란 건 종이 할머니였어. 작고 뚱뚱한 할머니의 한쪽 눈 두덩이에 불룩한 흙이 나 있었기 때문이야. 눈동자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지. 게다가 한쪽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빛은 뿌유스레한 안개 같았어. 그런 뱀이 어딨어? 눈에 혹이 난 할머니가 벌그대대한 낯빛이 되어 쏘아붙었어. 그 소리는 마치 혹이 난 눈에서 나는 것 같았어. 섬뜩하고 소름이 끼쳤지. 하지만 종이 할머니는 빈 상자를 포기할 수 없었어. 한 번 포기하면 다른 곳의 상자나 폐지도 흉측하게 생긴 이 노인에게 빼앗길지도 모르니까. 내 거요. 이 동네에서 폐지 줍는 노인네들은 다 아는구먼. 하지만 눈에 혹이 난 할머니는 아무 대꾸도 없이 상자를 실은 유모차를 끌고 가려고 했어. 울뚝 화가 치밀어 오른 종이 할머니는 눈에 혹이 난 할머니의 팔을 잡고는 힘껏 밀어버렸어. 벌러덩. 눈에 혹이 난 할머니는 힘없이 넘어졌어. 그러고는 앞이 잘 안 보이는지 땅을 허둥허둥 짚어대다가 유모차를 간신히 잡고 일어났어. 종이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놓였어. 인상이 험하고 자신보다 힘이 셀 것 같았는데 흐물어지는 찰구처럼 약하고 부서지기 쉽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내친 김에 종이 할머니는 낡은 유모차에 실린 상자를 자신의 손수레로 옮겼어. 그리고 단단히 울릉댔지. 또 내 것을 가져갔다는 큰 코 다칠 테니까 조심이여. 눈에 혹이 난 할머니는 힘없이 골목을 빠져나갔단다.
종이 할머니는 손수레를 들고 고물상으로 향했어. 여전히 땅만 보면서 말이야. 그때 바닥에 실금처럼 갈라진 틈이 보였어. 문득 의사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지. 할머니 허리를 자꾸 펴시려고 해야 돼요. 운동도 하시고요. 계속 그렇게 허리를 구부리시면 점점 더 허리를 펼 수 없게 돼요. 종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 허리를 펴고 똑바로 살면 뭐여. 허리가 구부러질 대로 구부러지면 땅에 납작하게 붙어버리겠지. 그럼 저 갈라진 틈으로 사라지면 그뿐 아니겠어? 종이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거렸어. 종이 할머니는 고물상 안으로 들어가 손수레를 세웠어. 손수레에는 눌러 편 종이 상자와 신문지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 고물상 주인 정씨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손수레에서 패드를 내려 무게를 재고 한쪽 구석에 쌓았어. 그리고 종이 할머니의 손바닥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1,000원짜리 지폐 4장을 올려놓았어. 언제나 자신이 일한 것보다 턱없이 적은 돈이 있었지. 종이 할머니는 그 돈을 꼭 쥐었어. 아주 가벼웠단다. 부스러기처럼 말이야. 종이 할머니는 다시 손수레를 끌고 집으로 향했어. 골목에 들어서니 이삿짐 차가 보였어. 맞은편 집에 누군가 이사를 온 모양이야. 머리에 빨간 리본핀을 꽂은 여자아이가 골목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어. 얼굴은 통통하고 보조개가 있었지. 눈은 커다랬는데 쪽빛 가을 하늘처럼 맑았어. 이삿짐차가 돌아가자 맞은편 집에 젊은 여자가 책을 한 알음 안고 할머니한테 다가왔어. 할머니 이거요. 젊은 여자 뒤로 골목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얼굴을 내밀었어. 엄마 이거 왜 할머니한테 줘? 할머니가 종이를 모으시거든. 너도 다 쓴 종이 있으면 할머니한테 갖다 드려. 엄마가 말하자 아이는 신이 난 듯 대답했어. 응. 다음날 종이 할머니는 집 앞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서 폐지를 묶고 있었어. 그때 맞은편 집에서 아이가 쪼르르 달려나왔어. 할머니 이거요. 다음날 그 다음날도 아이는 다 쓴 공책을 가져왔어. 다 쓴 공책이 없으면 문에 붙여진 광고지라도 떼어 가지고 왔단다. 아이에게는 아주 즐거운 놀이처럼 보였지. 종이 할머니는 아이의 이름이 뭔지 궁금했어. 이름이 뭐냐? 메이요. 그런데 아이는 뭐가 바쁜지 쪼르르 달려간 거야. 아이는 걷는 법이 없었지. 언제나 날다람쥐처럼 뛰어다녔어. 종이 할머니는 아이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게 아쉬웠어. 다음 날은 아이가 오지 않았어. 종이 할머니는 이상하게 기운이 없었어. 폐지를 주우러 나가야 하는데도 아이가 올까봐 기다리게 되었어. 누군가 이렇게 기다린 적이 없는데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점심때가 지난 무렵 대문 밖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 할머니 이거요. 종이 할머니는 얼른 밖으로 나갔어. 그런데 아이는 어느새 골목 귀퉁이로 사라져 버렸어. 종이 할머니는 아이가 폐지 위에 놓고 간 스케치북을 천천히 넘겼어. 책장에는 아이가 뽀그르르 비누 거품 속에서 노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 다음 장을 넘기자 알록달록한 꽃밭에서 아이가 친구랑 노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지. 또 다음 장을 넘겼어. 그런데 이번에는 친구와 싸운 모양이야. 친구와 따로 떨어져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시커먼 먹구름이 화난 표정으로 비를 퍼붓고 있었어. 메이가 화가 많이 난 모양이네. 종이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단다. 그리고는 마지막 장을 넘겼어. 종이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야. 약간
찌그러진 똥그스름한 파란 지구. 아름다운 테를 두른 토성. 몸빛이 황갈색으로 빛나는 물뚝물뚝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오는 태양. 그리고 그 주위를 돌고 있는 버섯 모양의 우주선까지. 그러고 보니 하늘을 본 지 꽤 오래됐구먼. 하늘을 본 게 언제였더라? 별은 본 건 언제였지? 달을 본 건 아주 어릴 적에 달을 올려다보면서 꼭 한번 달에 가고 싶다고 꿈꿨던 기억이 아슴아슴 떠올랐어. 하지만 도무지 이루지 못할 꿈이라 아주 금세 버렸던 기억도 함께 났지. 종이 할머니는 하늘을 품은 듯한, 별을 품은 듯한, 달을 품은 듯한 기분을 느꼈단다. 다 늙어 빠졌는데 품고 싶은 게 생기다니. 종이 할머니는 중얼거리면서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어. 허리가 뻐근하게 아팠어. 하늘은 비가 올 듯 회색이었지. 그러다 톡딱 빗방울 하나가 뺨에 떨어졌어. 이내 두 방울 세 방울이 떨어지더니 후두두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어. 이런 날은 폐지를 주우러 가지 않아. 대문 밖에 버려진 폐지들이 대부분 젖어있기 때문이야. 종이 할머니는 스케치북을 안고 집으로 들어갔어.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단칸 방은 늘 어둑했어. 하지만 아늑했지. 종이 할머니는 스케치북에 있는 그림을 한 장 한 장 떼어 내어 벽에 붙였어.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천천히 그림을 보았단다. 가장 마음에 드는 마지막 장이 그려진 우주 그림이었어. 종이 할머니는 우주 그림을 자세히 보다가 아까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어. 바로 찌그러진 파란 지구 맞은편 위에 떠있는 포도 모양의 성이야. 포도 알갱이들은 하나하나가 작은 방 같았지. 그리고 그 알갱이들은 투명하고 푸른 빛을 띠며 빛나고 있었어. 꼭 유리로 만든 바다처럼 보였어. 포도 모양의 성 맨 꼭대기에는 두 아이가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 그런데 참 이상하지 뭐야? 두 아이 중 하나는 눈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입은 개구리처럼 커다랬어. 게다가 팔다리는 길고 머리부터 끝까지 초록빛이었지.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 할머니는 그게 뭔지 무척 궁금했어. 희한하다. 다 늙어 빠졌는데 이제 와서 뭐가 궁금하단 말이오. 종이 할머니는 자신을 타박하다가 궁금증을 애써 지워버리고 돌아 누웠어. 그런데 자꾸만 누가 생각나는 거야. 그 초록색 아이는 누구일까 하고 그때였어. 할머니 이거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 종이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문을 활짝 열었어. 우리 집에 들어올려. 아이는 방으로 들어와 벽에 붙은 자신의 그림을 보고는 팔짝팔짝 뛰었지. 와, 이거 내가 그린 그림이다. 종이 할머니는 우주 속에 떠있는 포도 모양의 성을 가리켰어. 그란디 저건 뭐여? 우주 호텔. 우주 호텔이 뭐여? 우주에도 호텔이 있단 말이여? 네, 우주는 아주 넓은 곳이니까요. 우주 호텔은 우주를 여행하다가 쉬는 곳이에요. 목성에 갔다 쉬고 토성에 갔다 쉬고. 우주 여행은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우주 호텔에 들러 잠깐 쉬는 거예요. 외계인 친구를 만나서 차도 마시면서요. 외계인? 진짜 외계인이 있는겨? 종이 할머니의 눈이 커다래졌어. 그러자 아이는 초록색 아이를 가리켰어. 얘는 뽀뽀나예요. 내가 우주를 여행할 때 만난 외계인 친구예요. 뽀뽀나는 뽀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입을 개구리처럼 내밀고 다녀요.
아이는 이렇게 말하고 밖으로 달려나갔어. 아이가 나가고 종이 할머니는 아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 그래, 아이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군. 하늘도 저렇게 넓은데 저 하늘 밖의 우주는 얼마나 넓을까? 종이 할머니의 눈에는 우주 호텔이 보이는 것 같았어. 바람개비처럼 돌고 있는 별들 사이에 우뚝 솟아있는 우주 호텔. 종이 할머니는 그곳으로 비둘기처럼 날아가고 싶었단다. 종이 할머니는 작은 마당으로 나갔어. 그리고 힘겹게 허리를 펴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단다. 그러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지. 하늘엔 먹구름이 물러가고 환한 빛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어. 눈은 아직 늙지 않았구먼. 아주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지. 종이 할머니는 환한 빛 너머, 하늘 너머, 별 너머 우주 호텔이 유리바다에 둘러싸인 성을 보았지. 종이 할머니는 결심했어. 쉽게 허리를 구부리지 않기로 말이야. 쉽게 허리를 구부리면 다시는 저 우주 호텔을 보지 못할 것 같았거든. 다음날 종이 할머니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손수레를 끌며 동네를 돌아다녔어. 가게마다 집집마다 버려진 폐지지를 주워서 손수레에 실었지. 도서관 앞을 지날 때였어. 전봇대 앞에 고개를 숙이고 강낭콩을 파는 할머니가 보였어. 며칠 전 채소가게 앞에서 본 눈에 혹이 난 할머니였어. 아마 폐지를 줍는 것은 포기한 모양이야. 하긴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 폐지 줍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야. 종이 할머니는 손수레를 멈추고 눈에 혹이 난 할머니에게 다가갔어. 이 강낭콩 얼마유? 강낭콩이 그릇마다 수북하게 담겨 있었어. 1,000원만 주소. 눈에 혹이 난 할머니가 힘없이 말했어. 얼마 전 자신과 다투었던 것도 모르는 눈치였어. 잘 볼 수 없으니 자신이 누구인지 알 리가 없겠지. 종이 할머니는 시치미를 떼며 말했어. 너무 싸게 파는구먼. 종이 할머니가 한마디 던지자 눈에 혹이 난 할머니가 씁쓸하게 말했단다. 그래도 잘 안 팔려라. 그때 동네 꼬마들이 지나가며 소리쳤어. 눈에 혹이 났어. 외계인이다. 도망가자. 종이 할머니는 외계인이라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눈에 혹이 난 할머니의 얼굴을 찬찬히 보았지. 그러고 보니 메이가 그린 초록색 외계인 친구하고도 닮은 것 같았어. 이 동네로 이사 왔어. 종이 할머니가 넌지시 물었어. 한 달 조금 됐는디 말 상대가 없어라. 생긴 게 이래서. 종이 할머니는 강낭콩을 받아 들고 돈을 내밀었어. 심심하면 놀러오. 우리 집은 도서관 뒷골목 3번째 집이라오. 참, 대문 안쪽에 폐지들이 쌓여 있어서 금방 찾을 수 있다오. 종이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며 고물상으로 향했어. 그리고 이제는 허리를 구부리지 않았어. 더 이상 고개도 수그리지 않았어. 여러 계절이 왔다가 가고 다시 왔다가 갔단다. 종이 할머니는 여전히 폐지를 모았어. 그렇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눈에 혹이 난 할머니와 같이 주었어. 그리고 저녁이 되면 따뜻한 밥도 같이 먹고 생글차도 나누어 마셨지. 종이 할머니는 몇 개 붙어있는 우주 그림을 보며 잠깐 이런 생각에 빠졌단다. 여기가 우주 호텔이 아닌가? 여행을 하다가 잠시 이렇게 쉬어가는 곳이니 여기가 바로 우주의 한가운데지. 박수!